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이 옳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무엇이 두려운지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했고요. 중국은 그 물을 너네가 마셔보라고 일갈했는데요. 사이다 발언이었죠. 그런데 정작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원전 처리수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방송을 마치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물을 미국 워싱턴 앞바다에 버리면 되겠네. 저도 사이다 일갈 한마디 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리 바다가 일본 쓰레기 처리장인가요? 그만하시죠. 자, 우리 정부에게도 쓴소리합니다. 선거 패배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십시오. 저 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맞춰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년 넘게 거의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역과 상생을 키워드로 등장한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자, 오늘도 반찬 토론 전민기 팀장과 제가 의견을 나눠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 정치 이념이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미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반찬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시죠? 네네. 예, 혹시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안 왔던데요. 예.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로는 안 받으십니까, 보통? 공의가 잘 안 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예. 이제 또 받았다고 하면은 예. 분명히 또 어디 얘기했느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모르고 받았어요, 전화. 네. 예. 뭐 너무 뻔한 답 매주 슬라생 무조건 얘기할게요. 진짜예요. 아, 근데 슬라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예. YTN 라디오. 자,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네. 또 지난해보다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 예전처럼 줄 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아, 예.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저도 약간 이 경각심이 좀 풀어졌다라는 좀 이제 스스로 반성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활동을 하려고 하는 예. 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발견하거든요. 요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런 일적인 활동 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워낙 이 긴 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덧대지면서 거기다 지금 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꽃들도 만개하고 하니까 예. 약간은 좀 이런 경각심이 좀 풀어진 게 아닌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참 방역과 어떤 경제가 공존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습니다.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문제는 어제도 698명 늘었고요. 네. 그제는 또 7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들리고 있죠?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도 확진자 수 이미 700명 넘어서고 있어서 예.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 물론이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공감대는 생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인 이하 거리두기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았나. 1년 3개월 이상 했는데 예. 중소상공인들 이미 저기 뭐 이태원이라든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가 다 비어 있어요. 예. 명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백수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예. 하고 계셔서 지금 조금 요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면 저는 좀 상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 소상공인들의 계속 이 부담을 주어지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면서 좀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서울형 거리두기가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서울형 거리두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 애청자분들의 문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거죠? 이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보면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하고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자가 진단 키트인데 한 30분 정도면 이제 확진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사람들만 들어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유흥주점하고 헌팅포차 주점 이런 유흥시설의 특성에 맞게 또 영업시간을 제한을 조정하고 대신 방역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마다 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 주점은 오후 11시,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이제 운영을 연장하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업종별로 좀 차등을 두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위에서 업계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하고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 허용하는 방안이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찬 토론은 애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요. 많이 보내주시고 5090번님께서는 이틀 연속 팟빵 메인 화면 모델로 우리 전민기 팀장이 등극을 했다고 축하드린다면서 슬라생팀의 밥을 좀 사라고 하시네요. 네, 뭐 이분들이 도와준 건 없지만 농담이에요. 여러분께 밥 사겠습니다. 예. 아니 어디에 또 뭐 메인 모델로 등극을 하신 겁니까? 그 팟캐스트 듣는 그 앱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르면 제가 이제 메인 사진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 잘 나가네. 네, 지금 업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퇴근하고 저녁 약속 후에 커피 한잔 하면 10시 좀 훌쩍 넘어요. 맞아요. 그렇게 분류하면 영업 안 할 곳이 없는데 다중이용시설 또 유흥시설에만 적용하면 이게 사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뭐 차등으로 두면 역차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주점 같은 곳은 문 여는 시간이 좀 늦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뭐 4, 5시 뭐 이렇게 여니까 그 시간을 좀 늘려주자라는 건데 어쨌든 업종 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같은 영업인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건 좀 세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확정된 발표안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도 전민기 팀장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이고요. 정치 이념과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네.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해야 된다. 아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쨌든 저의 역할은 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한다.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사이 대유행 세 번째 방역 방법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10시에 문 닫으니까 어떤 일 벌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놀랐던 게 홍대 같은데 그 거리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거기 앉아서 다들 술 마시는 모습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곳들을 열어주고 더 마셔라. 대신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 강력히 규제하는 게 암암리에 모여서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좀 더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년 3개월 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한국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35위. 이게 하위일수록 좋은데 예. 물론 지금 확진자 느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업체별 영업 방식 차등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최근에 숨어서 영업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강남 쪽에서 이제 원래는 댄스 교습소였는데 거기 몰래 이제 술 팔고 사람들 다닥다닥 모여서 춤추고 하는 거 걸렸거든요. 예.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열어주고 술 마실 수 있게 약간의 빈틈을 주지만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역할은 방역 외길 인생입니다.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됩니다. 네. 예, 조금 더 지금 4차 대유행을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일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슨해져 버리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또, 아까 전에도 전문가가 YTN TV에 나와서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예. 서울형 거리두기 여론조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했는데 요거는 보니까 지금 도움이 안 된다라는 쪽이 조금 우세한데 거의 팽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해 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상생방역, 그러니까 식당 오후 10시, 주점은 11시, 유흥주점 밤 12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기획께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자체 방역 수칙 마련이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물어보고 1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번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3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번 매우 도움된다, 5번 모르겠다거든요. 결과를 보면은 방역 측면에서는 51.4%,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적인 측면으로는 좀 도움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시간 연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 방역 수칙 마련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냐. 1번부터 5번까지는 똑같습니다. 민생 측면에서는 54.2%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서울시 쪽에서는 이제 10명 중 6명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개요는 말씀드려야죠. 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4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 조사 표본오차 플러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이게 이제 최영진 씨랑 제 입장처럼 아주 팽팽히 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역과 이 경제 공존할 수가 없구나.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실히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영국이 지금 한 70% 이상 국민이 백신 맞고서 집단 면역 생겨서 술 마시던데? 12시에 땡 하고서 풀어주니까 다 그냥 마스크 벗고 술 마시던데 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어쨌든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부럽더라고요 사실. 이지환님께서는 유흥업소 12시까지 늘리자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 더 확산시키자는 걸로 들립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방역 중심의 분인 것 같고요. 1967번님.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탁소 운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서민 경제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셨고 우리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니까요. 맞아요. 4715번님 자가검사 키트 정확도가 의심됩니다. 양성인데 음성이 나왔다면 전부 큰일 납니다. 또 하셨고요. 2656번님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좀 풀어주는 방향 좋습니다. 1471번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4592번님 오 시장님 빨리 풀어주세요. 서울경제 살립시다. 오늘 의견이 참 다양하네요. 반반으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반반이네요. 예. 심야의 유흥시설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좀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사실 술 마신 사람이 잘 따를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거 QR코드 반드시 찍고 해야 되잖아요. 예. 왜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이 워낙 몰린 곳은 점심 식사 시간에 어제도 여의도에 한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QR코드 찍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묻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 안 찍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 여는 시간을 사실은 조금만 늦춰주면 제가 생각에는 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도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하잖아요. 점심 먹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술 마시고 술 취하면 그런 어떤 경각심이 좀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경제면으로 볼 때 시기는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세는 좀 지나간 이후에 그런 어떤 개개인의 경각심을 좀 더 일으켜줘야 돼요. 이거 그냥 무조건 막으면 제 마음도 그렇지만 지금 뭐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닌가 싶습니다. 바빠서 술 먹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은 좀 한번 꼭 나눠야 봐야 될 주제인데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게 서울만 하면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지역별 운영에 대한 의견도 좀 비슷한데 사실은 그 한 전문 교수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진자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은 풀고 한 지역은 막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 일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도권 막으니까 지방은 사실은 그 없었잖아요. 시간 제한도 없고.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기도 해요. 주말에. 실제로. 맞아요. 갔어요, 저는. 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렇게 먹고서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확진돼서 돌아와서 수도권에 퍼뜨린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걸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참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있습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 지금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도 그 팀장님 출연해 있을 때 상식 퀴즈 내라고 잘 듣고 힌트.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먼저 안 주시네요. 또.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 전통주의 이름인데요. 물과 쌀, 누룩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술로 이것을 빚는 문화가 얼마 전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 술을 빚는 문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빨리 거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술은 무엇일까요? 1번 밀가리, 2번 막걸리, 3번 막국수.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초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시간 정확히 20초 남았는데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널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자, 우리 전민기 팀장님. 네. 왜 저를 그렇게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난 이렇게 뭐 뒤에 많이 할 건 먼저 보내주세요. 싫어요. 자, 힌트를 좀 주시죠. 이거 뭐 힌트 드릴 거 있나요? 이거 예. 제가 보니까 밑에 가라앉은 거 싹 막 흔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터지냐면 뚜껑 밑에를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흰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민기 팀장과 제가 역할을 나눠서 반찬 토론 진행했는데요. 정치 이념이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팀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고혈압 같은 심혈관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을 때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환절기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혈압은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자동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고혈압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혈압이란 인체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의 박동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예. 혈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심리 상태, 음주, 흡연, 운동, 식사, 소변 등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 분류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수치에 따라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기, 고혈압 2기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 수은주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이며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인 경우 해당되고 예.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인데 다시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고혈압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인 경우이며 예. 고혈압 2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 그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을 때 더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 나는 환절기에는 예.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요.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혈압 자체보다 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정상 혈압보다 높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혈압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추적 관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고혈압 1기 환자 중 심장 또는 뇌혈관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이거나 고혈압 2기 환자의 경우 생활요법과 동시에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계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종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혈압계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 상완 자동 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 손목 자동 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예. 혈압계는 측정 부위와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혈압계 측정 전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신체 활동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측정 30분 전에 카페인 섭취나 운동, 흡연, 음주를 삼가해야 하고요. 예. 네, 적어도 1, 2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두꺼운 겉옷은 벗고 다리를 꼬지 않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혈압계의 커프, 즉 팔이나 손목에 감는 압박대를 심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감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1분 간격으로 2회씩 총 4번을 측정하고요. 예. 아침에는 고혈압약 복용 전,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조셉님께서는 늘 그 담당 PD의 어떤 괴롭힘을 문제 삼는데 오늘은 왜 노래 힌트 없냐고 저를 공경에 좀 빠뜨리고 계시고 다비들리님께서는 노래 힌트 없으니까 엄청 허전하네요. 예, 오늘 퀴즈 제가 노래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인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 맞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 노래 제가 갑자기 음을 못 찾겠네요. 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 부동산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